글로벌 IT 업계에 몸담으면서 많은 청년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경험을 전수하고 조언을 해온 분이 있습니다. 바로 드림앤퓨처랩스 이용덕 대표인데요. 최근 10여 년간 대중 강연과 수많은 청년 창업가 및 학생들에 대한 멘토링까지 하면서 2만 명의 멘티가 생겼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 어떻게 구상을 해야 할지, 또 IT 업계에서 바라보는 한국 경제 상황은 어떤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용덕 대표님 하면은 엔비디아 한국 지사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드림앤퓨처랩스 그러니까 꿈과 미래를 알 연구소인데 스타트업이잖아요. 네네. 글로벌 회사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거의 뭐 한 20여 년간 일하시고 좀 뒤늦게 스타트업을 세우셨는데 이게 뭐 하는 곳입니까? 드림앤퓨처랩스는 제가 IT 업계에 30년을 근무하고 오랫동안 젊은이들 멘토링을 하면서 그 많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제는 일을 하고 사회 재능 기부로 환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2018년 11월 말로 한국 엔비디아 대표직을 사임을 하고 12월 1일부터 젊은이를 도와주는 그 연구소 드림은 스타트업을 의미하고 퓨처는 젊은이들의 미래. 그래서 젊은이들이 스타트업을 하고 꿈을 개발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하는 그런 앙트레프러너십 아카데미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드림앤퓨처랩스입니다. 그럼 뭐 직접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떻게 하면 창업에 성공을 할 것인가 하는 경험과 기술을 그걸 조언한다는 그런 거죠. 예, 재능 그래서 기부를 하시는 거네요. 일단 스타트업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자금 부분도 물론 되게 중요한 문제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금 못지않게 또 중요한 부분이 경영인으로서 젊은이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경영이라는 문제에 직면할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저의 20년간의 그 CEO의 경험을 살려서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코치, 비즈니스 모델링, 위기 분석, 위험 분산, 기타 등등 예. 그 경영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코치즈를 해주는 그런 곳을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앞서 저도 소개를 했지만 2만 명의 멘티가 생겼다는데 네. 뭐 2명도 아니고 2만 명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추종자 또는 뭐 후배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멘티가 생겼습니까? 제가 젊은이들에게 멘토링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2005년경에 대한민국의 그 이공계 기피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한 15년 전 얘기인데요. 그때 왜 법대, 의대 그리고 한국의 공인회계사 CPA 바람이 불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상을 얘기를 듣고 IT도 대한민국에 되게 중요한 그 인더스트리랑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학생들에게 IT와 과학 얘기를 조그맣게 시작한 게 계기가 됐고요. 예. 엔비디아 사장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그 2016년에 알파고 네. 구글의 알파고를 엔비디아 기술로 같이 만들게 됐습니다. 엔비디아 기술이라고 하면은 GPU 컴퓨팅 기술. GPU 컴퓨팅 기술. 네. 뭐 그래서 완전히 떴네요 그때 알파고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세상에 많이 알려지게 된 네.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 프로그램 하면서 제가 그때도 한국의 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미래 기술이라는 강연을 하면서 기술에 대한 그러니까 비전을 그 기술에 대한 현재 발전하고 있는 상황을 정보를 전달해서 학생들의 시야와 비전을 넓게 해주는 일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강의를 듣고 연락 오고 연결이 되면서 지난 15년 동안 약 2만 명 정도의 멘티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 멘티들이 이제 창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실패한 맞습니다. 사람들도 있을 테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다양한 이제 군이 될 텐데 네네. 그렇게 하면서 본 우리 한국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 희망 또는 좀 아쉬움, 부족한 점 이런 걸 좀 비교하시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희망은 그 많은 젊은이들이 뭐 대학을 다니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직장 취직도 있지만 본인들이 어떤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그리고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도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도전하는 그런 부분들은 대한민국에 되게 밝은 미래라 생각을 하고요. 그들의 도전에 좀 더 성공할 수 있도록 그 사회 기존 세력, 기존 아니면 선배들이나 사회 시스템이나 정부가 좀 더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상황들은 자금도 물론 있지만 아이디어를 그리고 이제 초보 그 이제 기업인들인데 예. 초보 기업인들이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경험의 미숙, 실력의 부족, 그 다음에 또 다른 사회에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 규제, 기타 등등에서 중간에 꺾이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꺾이는 것도 실은 그들이 풀어가야 할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코치를 해줘서 그들이 그 스타트업의 창업은 실은 성공하게 되면 실은 나라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나라에도 되게 큰 보탬이 되는 이제 일들이니까 그래서 특히 인공지능 플랫폼 중심의 비즈니스들은 그 특히 젊은 스타트업들이 도전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미래의 찬스라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멘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스타트업들, 벤처기업들이 우리나라 상황을 볼 때 미국이라든지 유럽과 비교해서 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또는 사업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볼 때 한국이 괜찮은 상황입니까? 아니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의 그 비즈니스의 트렌드의 하나가 예. 아이디어를 기술로 융합을 해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얹히는 부분이 지금 인공지능 중심의 빅데이터 중심에 나가는 흐름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젊은 기업인들이 기존에 있던 기존 선배 기업인들이 해왔던 부분을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든 데이터를 얹혀서 플랫폼 바꾸는 작업을 할 수 있는데 바로 데이터라는 부분과 개인 정보라는 부분과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규제라는 부분이 실은 계속 맞물리고 있습니다. 충돌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기존에 해왔던 거를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바꾸는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해왔던 시스템이 새롭게 변화를 맞아야 되는데 변해가는 흐름과 기술의 트렌드와 기존의 법과 규범이 이게 매치가 안 돼서 생기는 문제가 실은 되게 많은 그 걸림돌이 되고요. 많은 좌절을 하는 친구들이 있겠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해서 사업이 막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네. 규제에 묻혀서 막 뭐 제 그 스타트업 중에 하나는 막 범죄인 취급까지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하려고 하는데 기존 규제 때문에. 네, 기존의 규제 때문에 그런 일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가 타다 금지법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 또 우버가 우리나라에서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런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2015년에 우버 금지법이 나오고 작년 2019년에 타다 금지법이 네. 나왔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던 그 이해 세력과 그리고 기존에 있던 시스템과의 충돌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타다나 그다음에 우버는 바로 모빌리티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모빌리티는 소프트 플랫폼 위에 공급자와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올려서 그리고 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부분인데 금지 물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택시 네, 운송도 택시업자들의 있는데 또 있으니까. 실은 모빌리티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생산자와 공급자가 소비자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모빌리티 플랫폼의 서비스는 가야 될 트렌드 중에 저는 하나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정부와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업체와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새로 진출하는 모빌리티 업체 간에 서로 간에 어떤 그 수많은 그 대화와 그리고 또 규제의 변경과 그리고 새로운 상생 위닝 모델을 만들어가면서 끌어가는 그런 작업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지로 해서 무조건 멈출 게 아니라 그리고 세계는 지금 모빌리티 플랫폼에 흘러가는 트렌드는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5년, 10년 뒤에 세계에서 모빌리티로 큰 성공을 한 업체가 만약에 한국에 들어와서 어쩌면 이 시장을 테이크할 장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한 예를 말씀드리면 중국의 디디 추싱이 바로 중국의 우버입니다. 디디 추싱. 네, 디디 추싱은 지금 중남미에 진출을 해서 브라질, 멕시코에서 디디 추싱이 우버와 같이 지금 경쟁하면서 지금 그 모빌리티 서비스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 예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타다가 한국에 성공했다면 우리가 먼저 중남미 가서 성공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 한국 시장에서 네. 쌓은 경험과 데이터를 그렇죠. 가지고 모빌리티 플랫폼은 세계로도 진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국내 시장에만 이권을 보지 말고 어떻게 육성을 해서 세계로 내보낼 건가도 바라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기업인이자 인공지능 전문 경영인으로 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이제 인공지능 이제 전문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엔비디아가 이제 GPU 이 컴퓨팅의 세계 최고의 회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드림앤 퓨처스는 재능 기부를 한다니까 뭐 큰 돈을 버는 곳은 아닐 것 같고 또 인공지능 관련 GPU 회사를 하나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죠? 네. 그 바로 AI 예. 그런가요? 그 회사는 지금 그러면 뭐 어떻게 좀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드림인퓨처랩스는 비즈니스 수행 모델이 아니고 재능 기부 사회 환원 모델이라서 예. 일단 개인적으로 드림인퓨처랩스를 오래 운영하려면 자금이 필요해서 이제 바로 AI 제가 작년 3월에 제가 만으로 작년에 55세인데 55세 때 스타트업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네, 네. 일단 엔비디아에 있는 이제 저의 뭐 전문 지식을 살려서 지금 AI 지금 플랫폼이나 AI 알고리즘 개발은 인공지능 개발은 엔비디아 GPU 컴퓨팅 기술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문가용 그 AI 전문가용 서버를 만들었고요. 그거를 클라우드로 지금 국내에 있는 벤처 기업과 같이 협업을 해서 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AI 전문가용 서버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난달 말에 개발이 완료돼서 지금 이제 많이 열심히 지금 홍보 중에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좀 더 편안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그리고 개인의 IP들을 지킬 수 있는 개인 사설 클라우드망을 이제 공급하려고 지금 준비했습니다. 뭐 카이스트 연구진과 지금 협업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단은 포항공대에 우리 그 CTO가 포항공대에서 인공지능을 석학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 포항공대 교수를 CTO로 저희 영입을 해서 저랑 같이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드림앤퓨처랩스는 이제 사회 환원을 네,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네, 드림앤퓨처랩스에 누가 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곳은 없습니까? 일단 드림인퓨처랩스는 저희가 지금 강남 수서역에 지금 그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공간을 제공해 주신 수산그룹의 정석현 회장님이란 기업가와 그리고 저는 안에 모든 걸 운영하고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가로서 기업가 두 사람이 지금 사회환원 재능 기부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자율주행차 기술도 정말 주목받는 일인데 이 대표님께서 자율주행차로 세상이 달라질 거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네.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자율주행차 너무나 중요한 기술입니다. 올해 1월 20일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제너럴 모터스의 자율주행 개발 회사가 바로 네. 크루즈입니다. 그래서 GM 크루즈가 그 레벨 5의 완전 자율주행 상용 생산용 자동차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차가 바로 오리진인데 예. 바로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실제 자율주행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지금 중국의 많은 차들 그 자율주행 차 회사들이 지금 레벨 5의 완전 자율주행 차를 만들어서 지금 도로 주행 테스트를 시작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지금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는 기술의 선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의 선점으로 인해서 먼저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기술의 선점으로 인해서 세계 시장을 공략하려는 그들의 전략이고요. 네. 그 기술의 선점이 시장의 리더십을 갖게 된다면 시장에서 전 세계 시장에서 막대한 비즈니스를 일굴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업체들이 지금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율주행 기술, 또 인공지능 기술, 이제 세계를 바꿀 이런 기술에 이 만개를 할 텐데, 네네. 그럼 우리 한국 젊은이들 이런 게 도전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우리 한국 젊은이들에게 좀 짧게 어떤 꿈을 어떻게 가져라, 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네. 저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목표라는 꿈을 만들면 그 꿈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이는 실행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제가 지난 15년 동안 그 실행이 바꿔놓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결과를 봐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 내가 하고 싶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여러분의 꿈의 미래에 한번 한 발자국 움직이는 실행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행이 쌓이고 쌓여서 결과를 가져오고 그 결과가 나중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격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실행 꼭 도전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이 젊은이들에게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도전을 하시면서 도움을 주신 우리 이용덕 드림앤퓨처랩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